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 책은 바로 무엇을 놓친 걸까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하고 관련된 책이에요. 보통 마케팅 하면 이제 사람의 심리 쪽에 접근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뇌 과학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재미가 있냐면은 사람의 무의식과 마케팅과 연결을 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무의식을 건드려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의식적인 거, 하나는 무의식적인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의식. 왜냐하면 무의식이 재밌거든요. 무의식을 자극한다라는 거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뇌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무의식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보통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자동화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뇌 속에서. 근데 이렇게 자동화 처리가 될 만큼 브랜드가 내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으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한테 노출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이 경험을 하고, 뭐 광고를 많이 보고 그 제품을 많이 써보고, 이렇게 돼야 자동화 시스템이 내 머릿속에 입력된다는 거죠. 그 흔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밴드를 사야지? 그럼 바로 데일밴드. 콜라를 사야지? 그럼 바로 코카콜라. 이런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 때는 고민을 안 하잖아요. 밴드를 살 때 뭐 데일밴드를 사야지, 뭐 신일밴드를 사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바로 데일밴드.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이 브랜드 관련해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내 친구들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데 야, 너 왜 그거 사? 라고 할 때 친구가 이거 좋아 보여서 라고 이제 대답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친구한테는 그 제품이 이미 자동화 시스템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배경입니다. 배경. 이 배경에 대해서 그냥 진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습 크림을 사는데 이 보습 크림이 빨간색 용기에 담겨 있던가 혹은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던가, 그럼 뭘 사시겠어요? 당연히 투명한 용기에 있는 걸 사시겠죠. 왜? 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는 게 왠지 보습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커피 전문점 중에 스타벅스가 가장 유명하죠.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이 스타벅스 커피가 가장 맛있는 커피라고 선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야, 이거 허세에 쩔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경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커피 맛을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서 스타벅스 커피를 사는 사람은 그 스타벅스 매장의 분위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혹은 거기서 이제 친구와 나눴던 뭐 대화 같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커피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배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실제로 맛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배경들이 나한테 기분 좋은 경험을 안겨줬었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한 상태에서 커피를 먹게 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같은 요리를 해도 이쁜 접시에 담느냐 그냥 냄비에다 먹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배경을 가진 제품들을 가진 이 브랜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커피를 계속 스타벅스에 계속 먹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먹고 가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커피 하면 바로 스타벅스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특별하게 뭐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치약을 사려고 해. 근데 딱히 뭐 떠오르는 브랜드는 없어.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브랜드가 약한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무의식을 자극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에 의한 감성적 가치를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용기, 빨간색 용기, 투명한 용기처럼 우리가 흔히 맥주를 딱 사러 갔을 때 맥주에 대한 뭐 특별한 선호도가 없는 경우에 내가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다. 그럼 어떤 맥주를 고르죠? 보통 표지를 보잖아요.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하얀 바탕 하면 눈이 떠오르고 파란색 하면 시원함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경험에 의해서 쌓인 감성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얀 바탕에 파란색 글씨가 써 있는 맥주를 딱 집죠. 근데 이제 친구가 물어봐요. 야, 너 그거 왜 샀어? 그럼 우리는 그냥 맛있어 보여서 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디자인 때문에 샀다라는 말은 잘 안 하죠. 왜냐면 우리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는 이유를. 다른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비싼 게 비싼 값을 한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 우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게 생수 중에 에비앙이 있죠. 에비앙. 흔히 주변에서 에비앙을 사는 이유는 비싼 물이
비싼 가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비싼 물건을 샀을 때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제시 방법입니다. 제시 방법. 어떤 게 있냐면 어느 학교에 이제 뷔페식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뷔페식으로 급식을 먹는데 브로콜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랑 맨 처음에 있는 경우랑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먹는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양이 다른 거예요. 브로콜리를 맨 앞에 놨을 때 소비량이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브로콜리가 맨 뒤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접시에다가 고기류를 먼저 다 담잖아요. 그러니까 접시가 가득 찼어요.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브로콜리를 보면 맛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접시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브로콜리를 보면 내가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 브로콜리의 가치가 앞에서 제시되었느냐 뒤에서 제시되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주어지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는 뭐냐면 나의 생각은 나는 고기를 먹어야지라고 하고 들어갔어도 제시 방법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행동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시 방법 관련해서 다른 팁이 뭐가 있냐면 흔히 우리가 음식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5,000원이다 그러면은 숫자로 5,000 하고 원 써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5.0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고 한글로 5,000원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이 세 개의 표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매출을 높이는데 효과가 좋냐면 이 숫자로만 5.0이라고 쓴 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숫자로 5,000원이면 돈을 의미하고 글자로 5,000원도 돈을 의미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식을 못하겠지만 이 뇌 속에서 고통 발생 영역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숫자로만 표시를 하면 그 인식하는 자극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과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신선하죠? 세 번째로는 구매 접점 관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100개를 샀다고 하면 한 50개 정도는 계획 없이 산다는 거예요. 흔히 보면은 홈쇼핑 이런 거 있죠. 홈쇼핑. 이런 건 내가 뭘 사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잖아요. 이 순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냐면 즉시성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즉시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에 더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진열대 앞에서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느냐 혹은 진열대 뒤에 그냥 내가 볼 수만 있느냐에 따라서 구매 욕구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만질 수 있으면 사게 된다는 거죠. 이 즉시성과 관련된 프로모션이 흔히 이런 게 있잖아요. 외제차 같은 경우에 나는 빨리 내가 타보고 싶어. 그러니까 선불로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뭐 2년 후에 갚아나가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바로 탈 수 있으니까 요거를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즉시성이라는 전략이 있고 다른 전략으로는 확실성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하나의 문구는 그냥 50% 할인, 다른 하나의 문구는 50% 할인 대신 1인당 하나씩만 가능.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으면 사람들이 1인당 제한이 있는 문구가 있을 때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거는 사재기를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본능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값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이겁니다. 핸드폰에는 보통 디폴트라고 해서 기본값으로 뭐 핸드폰 밝기라던가 아니면 폰트라던가 크기라던가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저장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안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안 바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음식점에서 메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메뉴판 맨 위에 세트 메뉴로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단품 메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음식점에 가면 단품 메뉴부터 있고 뒤에 세트 메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트 메뉴가 기본값으로 맨 위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요것들을 먼저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팔고 싶으면 이런 기본값 개념을 활용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의식적인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게 있죠. 첫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 것. 근데 브랜드가 애매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4개인데 하나는 경험, 두 번째는 제시 방법, 세 번째는 구매 접점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값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의식적이라는 거는 내가 수동적으로 고민하고 비교하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내가 구매를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물건들을 딱 보고 가격 비교를 한다든지 디자인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마케터들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거. 흔히 스타벅스로 다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커피를 마시러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커피를 맛있게 만들면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을 때 스타벅스보다 매출이 더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는 커피 맛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마케터 입장에서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는 이유는 커피 맛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장의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아니면 대화 장소로서의 적절함, 혹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캐치를 잘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소비자들은 그냥 단편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이거를 정확히 캐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철학을 내 배경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 중에 우리 벤츠 있잖아요. 벤츠 멋있고 고급스럽고 그렇잖아요. 내가 벤츠를 사는 이유는 차의 성능 때문에 산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브랜드가 가진 철학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벤츠를 탄다라는 것 자체가 벤츠가 가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벤츠를 타서 내가 고급스럽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벤츠를 타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나의 기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본인이 기대하는 거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벤츠를 타는데 주변에서는 나를 막 졸부로 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만족감으로 쟤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볼 거야 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로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용이 너무 이게 딱 소비자 입장에서 딱 와닿고 아 내가 낚였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어떡하지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느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경험 많은 마케터가 초보 마케터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의 자료로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요런 책 마케팅 책 무조건 한 번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시면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매출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좋은 전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매운 라면을 파는 라면집 사장님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전략을 쓸 거냐고 하면은 이런 걸 쓸 거예요. 첫 번째로 간판 같은 경우에 내가 매운 라면을 파는 거니까 간판의 글씨는 빨간색으로 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인 경험으로 빨간색이 맵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빨간색 간판을 쓰고 그 옆에 캐릭터를 하나 그려넣는데 어떤 캐릭터를 그려넣냐면 우리가 매운 라면을 먹을 때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땀을 쫙 뺀다라던가 아니면 숙취해소를 딱 한다던가 그런 아이콘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메뉴 같은 경우에 이 기본값 세팅으로 단품 메뉴를 맨 위에 올리기보다는 세트 메뉴를 맨 위에 올릴 겁니다. 세트 메뉴에서 부속 메뉴를 뺄 수 있도록 만들더라도 세트 메뉴를 일단 기본값 세팅을 해놓는 거죠. 맨 위에다가. 이를테면 뭐 라면 플러스 만두 세트 이렇게요. 그리고 추가로 한정판 메뉴를 꼭 넣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희귀성 있는 걸 사재기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격 쪽에서는 세트 메뉴를 메뉴판에 맨 위에 올려놓되 이 세트를 세 개로 나눌 겁니다. A세트는 9,000원, B세트는 뭐 11,000원, C세트는 뭐 13,000원. 이러면 사람들이 B세트를 구매한다는 거죠. 비교 효과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B세트를 많이 주문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비교 효과를 넣어서 세트 메뉴를 3개를 딱 만들고요. 금액은 숫자만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000원이면 1.1 이런 식으로요. 요게 이제 과소비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반찬 리필을 하는 구역을 따로 만든다고 쳤을 때 저 같으면은 비싼 반찬을 손이 가기 어려운 곳에다가 배치를 해놓을 거예요. 싼 반찬을 앞쪽에다 해놓고 요게 또 약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에 우리는 흔히 뭐 10장 하면 하나 무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도장을 12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먼저 찍어서 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10번만 찍게. 왜냐면 먼저 도장을 찍어 놓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의 보유 효과라는 걸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찍혀 있을 때보다 두 개가 미리 찍혀 있고 내가 먹고 하나를 찍으면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길 또 오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정의 보유 효과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략을 좀 짜볼 겁니다. 전략.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맛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맛보다는 간편함, 혹은 속도, 혹은 저렴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장 기업을 한다, 그럼 설문조사를 먼저 돌릴 겁니다.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이제 짜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책을 하나 딱 보는 순간 보십시오, 이게 전략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진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